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현대차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현대차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뭐 수소, 전기, 그쵸? 뭐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뭐 비대면 해갖고서는 카카오, 뭐 네이버 급등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처럼 또 2차 전지에 대한 뭐 LG화학, LG 화학과 그다음에 삼성 SDI 뭐 이런 대형주들이 막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현대차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후속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생각을 하느냐라는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현대차에 대한 부분, 다른 분들은 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저한테 그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전에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현대차를 매매를 했고 추천도 했었어요.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매수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도 매수하고 했었습니다. 이때 다 제가 추천도 드리고 근데 어,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에 대한 부분 그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형주들처럼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좋다 좋다. 저도 뭐 반대 의견 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대차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뭐 뉴딜 정책 뭐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가스 이제 전기차 뭐 수소차에 대한 물론 가스차도 열심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뭐 언제죠? 한 10년 전? 10년 후? 10년 후 안으로, 그쵸? 다 이제 뭐 전기차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완성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예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대차보다는 그냥 자동차 말 그대로 수소나 전기차에 관련된 부품, 관련 업종 그 종목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 대형주에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재미를 또 많이 보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현대차에 대한 그러한 부분, 그러한 수익에 좀 욕심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은 아직은 저는 무리이다. 그래서 차라리 부품 관련 종목을 매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뭐 꼭 매수를 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뭐 반대 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지금 제 개인적인 그냥 혼자만의 생각인 거고요. 근데 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한 가지 저는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내용이에요. 기술적인 내용인데 엄청난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엄청난 상승이 안 나올 수 있다. 네,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를 먼저 볼게요. 자, 카카오를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보면 급등을 하고 있는 물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이슈를 받고 상승하고 있는 이 이유는 자,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만 조금 붙고 매도 물량이 없으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자,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이렇게 상승하고 상승하고 상승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밀리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모습에서 한번 올렸다가 쉬었다가 요번에 돌파하면서 급등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현대차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현대차를 가보면, 자, 지금 완전히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이버랑 카카오랑. 근데 자, 여기에요.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여기는 자, 왜 밀린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죠? 이 금융위기에 대한 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디 매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이버랑 카카오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자 2000년 그러니까 2010년 이후죠.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자 뭐 전기차 수소차 이제 그걸 떠나서요. 이제 그러한 뭐 수출에 대한 부분, 뭐 매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 현대차나 기아차나 마찬가지지만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품 공장이라든지 이제 다른 이제 지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예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좀 영향이 자 있는데 그건 단순히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 저는 이제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게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못 올라간다. 이게 더 큰 상승 못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그러한 급등 예, 그러한 거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랑 지금 완전히 좀 다르다. 이미 현대차는 그러한 모습이 한번 보여줬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한번 보여주고 지금 빠지는 과정이다. 이걸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지금 무조건 대형주가 간다라고 해서 현대차가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이미지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그러한 뭐 전기차 그런 내용 가지고서는 이거를 급등을 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전략적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는 이미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많이 빠져 있죠. 지수보다도 강했었던 모습.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지수보다가 약해야 돼요. 왜? 이미 강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선 현대차가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현대차를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거는 틀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 또 누군가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게 틀리다가 아니라 이 중간에 대한 이 중립적인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 매수하고 예, 익절하고 나왔다. 예,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 다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중장기 오래 무조건 오래 들고 있는다. 무조건 대형주에서 크게 간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강한 매수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그 내용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것이 과연 글쎄요. 지금 이 수출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전 세계의 이 자동차의 시장 예, 그걸 보신다라고 하면 글쎄요. 현대차가 어느 정도의 좀 비중을 차지할지 그거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된 목적은 이 저항이라는 이 물량, 그렇죠? 이 물량을 말씀드리지만 이것보다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죠.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봤을 때도 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도 매도 물량이 자 엄청날 거다. 그러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개인들이 여기에 매수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물론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주점으로 주점 말씀을 드리는 게 뭐죠? 네, 주 내용이 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큰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는 이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신다는 거죠. 아시면서도 단순하게 그냥 들고 있으면 간다. 근데 여기가 매수.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갖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자리에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올라오면 어떻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본전 근처만 와도 저는 현금, 그러니까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큰 상승 바로 못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를 할 거다. 이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좋은 실적을 갖고 올라와 주기만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 생각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는 시점과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매매할 것이 아니라 이 우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보다도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 현대차도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자동차 부품주라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주도 이제 실적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부품주에 대한 부분,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부분,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인해서 단순하게요. 그걸로 인해서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차보다는 어떻게 부품 관련, 수소, 전기 관련된 그러한 업종, 종목을 찾는 것. 업종이 아니라 종목이죠. 그 종목과 회사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다만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그러한 종목을 찾으시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이걸 투자하시더라도 무조건 장시간에 장기간 동안에 들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또 설득력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